상쾌하고 유쾌해지길 바라면서 미니 강의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피부 경화증이라는 네. 이제 또 난치성 희귀 질환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뭐 강해성 척추염이나 그리고 각종 이제 턱관절 질환들, 희귀 난치 질환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 있었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것도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인 이제 피부 경화증이고요. 네. 2시간에 걸쳐서 다음 주는 이제 치료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피부 경화증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사실 좀 생소하긴 한 게 피부 경화증이라는 말을 잘 들어본 말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경화라는 것이 좀 굳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피부가 굳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병명에 또 이제 보면은 네. 피부 경화증, 네. 피부가 경화되는 증상.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화,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아. 피부가요. 네.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굳어지면서 점점 돌같이 정말 딱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병명 그대로 피부가 점점 경화되는 증상이라서 피부 경화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그럼 이 피부 경화증은 어디에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지금 병명에 나온 말대로 네. 이제 피부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만 나타나는 것을 떠나서 네. 전신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심각할 수 있겠죠. 전신으로요? 네. 그러면은 피부 경화증은 피부 어떤 일정 부분에 일부분에 나타나는 것과 전신에 나타나는 것 두 가지로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피부에만 나타나는 것, 네. 이런 경우는 피부의 어떤 뭐 팔이라든지 몸통이라든지 뭐 다리라든지 어느 일정 부분의 일정 영역으로만 피부가 경화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물론 거기서 조금 더 넓어지면서 나빠지기도 하지만은 일정 피부 부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국소 피부 경화증. 네.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피부가 경화된다. 그렇죠. 그래서 국소 피부 경화증이고요. 그리고 피부와 함께 심장이나 폐, 아니면 소화기 계통, 위장 이런 쪽 내부 장기까지 경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서 몸속으로 침투가 되는 것이 피부 경화증 중에서 전신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이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건 좀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피부에만 나타나면 일단 물론 미용적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겠지만. 그 국소 피부 경화증 환자분들 보면은요, 오히려 다른 병 있는 환자분들보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팔뚝이나 이런 데 생기면요, 네. 여름 같은 때 이제 예쁜 옷을 못 입으니까 그것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고 미용적인 면, 이게 여성분들에게 주로 생기거든요. 네. 피부 경화증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문제는 피부 경화증만 나타나면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내부 장기로 침범하는 건요. 네. 식도나 위, 그리고 심장, 폐 쪽으로 침범하면서 굳어진다는 것은 피부가 돌처럼 딱딱해지잖아요. 네. 폐가 딱딱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네요. 심장이 딱딱해진다? 식도 넘어가는 위의 통로로 넘어간 식도가 딱딱해진다. 딱딱해지면 위가 음식물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도 발생되는데 그렇죠. 내부 장기가 이 내부 장기가 딱딱해져 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 활동에 바로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병이기도 합니다. 약간 이게 네. 종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나요? 종양과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네. 점점 세포에서 딱딱해지고. 생기면서 확산되면서 그걸 막지 못하기 때문에 암도 무서운 게 암세포가 생겨서 커지면서 맞아요. 타 장기로 전이되고 네네. 이렇게 확 퍼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폐암이 생겼는데도 뇌 쪽으로 전이되는 것처럼 피부 경화증도 피부에 있고 내부 장기에 있는데 그게 점점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상은 사실 암과 상당히 비슷하고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것도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의 암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별명이. 네. 그 루푸스 같은 경우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암 치료의 경과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병이 나타나는 것만 다르지 사실은 암과 비슷한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명칭이 좀 다른 것 뿐이지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 자가면역 질환의 면역 억제제라는 걸 쓰잖아요. 네. 그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류마티스 환자분들 많이 드시는 약이거든요. 네. 항암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이 항암제를 먹어야지 암이 있을 때 먹는 약을 먹어야지 치료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약을 똑같은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암제랑. 그러니까 제가 치료하고 있는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은
암 치료제를 먹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병명은 다르지만은 치료는 항암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아, 원장님, 그럼 이 피부 경화증에서 딱딱해지는 거는 어떤 성분이 딱딱해지는 건가요? 그 콜라겐이란 성분 아시죠? 잘 알죠. 네. 여자분들, 그 여성분들 그 화장품 성분이 네. 많고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 먹으면 피부에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그런 일단 피부에 어떤 조직을 생성한 성분이기도 하고, 네. 이게 우리 몸에서 결합 조직, 그러니까 인대나 뼈, 관절, 근육, 힘줄이 이렇게 붙어지는 그 연결 부위 같은데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콜라겐 성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과 조직 간을 이어주는 역할. 네. 어떻게 보면은 접착제 같은 역할. 콜라겐이라는 게 맞아요. 네. 접착제 같은 쫀득한 역할인데, 이게요, 악효질 성분, 콜라겐 성분이 그 부위에 침착되는 거예요. 쌓인다. 너무 많이 쌓이면서 그게 굳어지면서 딱딱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이 피부 경화증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보다는 좀 적은가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루푸스 환자분들, 강해성 척추 환자분들 이렇게 있고, 피부 경화증, 특히 전신 경화증 환자분들 숫자는 이것보다 더 적죠. 그러니까 상당히 희귀 난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 의료보험공단에도 이 병은요, 희귀 난치 질환으로 등록이 정식으로 되어 있는 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피부 경화증 역시 좀 초기에 발견을 하면 치료가 좀 빨리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이 피부 경화증의 초기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하네요. 전에 그 루푸스나 어떤 자가면 질환 말씀드릴 때, 네. 그 레이노 현상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요즘같이 추울 때요, 찬바람에 딱 손을 꺼냈을 때요, 창백해져요. 네, 색깔이 변한다고 하얗게. 하셨죠? 예, 그것을 레이노라고 이제 하는데, 네.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 이러는데, 이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피부 피부 경화증이요? 경화증에서 특히 그 전신 경화증요. 내부로 침범되는 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 전신 경화증의 초기 증상이 레이노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루푸스 말씀드릴 때 레이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손가락 또는 귀나 코 같은 데도 색깔이 창백하게 변하거나 또는 파랗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오히려 더 빨갛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레이노 증상이 초기 증상으로 잘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이 레이노 증상에서 피부가 이렇게 창백하게 변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찬바람을 딱 쐬면은 네. 그 부위의 혈관이 수축이 돼요. 이 넓었던 혈관이 이렇게 딱 수축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피가 순간적으로 가질 못해요. 아, 그러니까 그때 허혈 상태가 돼요. 네.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핏기가 없어지니까 허옇게 변하는 거예요. 네. 이 허옇게 변하는 강도가 더 심해지면 파랗게 돼요. 더 피가 안 통하면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고, 더 심해지면 이제 까맣게 되기도 하고요. 더 심해지면 거기가 조직이 오랫동안 피가 안 오다 보니까 조직이 파여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레이노가 어떻게 보면요. 그러네요. 네. 그럼 레이노 증상에서 이 피부 색깔이 변하다가 점점 이렇게 굳어진다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레이노가 나타나면 색깔이 변하고, 네. 그 부분 혈관이 자꾸 수축되고, 네. 그쪽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조직이 피가 오지 않으니까 온도가 떨어지면서 딱딱해지고 점점 굳어지면서 돌처럼 변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피부 잡으면 이렇게 잡혀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피부가. 네, 그렇죠. 경화증 환자분들 진행된 분들은 이게 잡히질 않아요. 네. 딱딱해서. 딱딱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진행된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를 눌러서 우리가 쑥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들어가질 않아요, 경화증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괴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파여요. 왜냐하면 피가 통하지 않고 혈관 네네.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손상이 돼가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조직이 점점 파이고, 그래서 결국은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레이노 증상이 왔을 때 진짜 초기 치료가 필요한 게 그냥 두면은 괴사까지 간다고 하니까요. 네. 이거 진짜 빨리 치료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방송을 들으시는 또는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레이노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신 분이 계시다면요. 네. 물론 이게 이 병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냥 몸이 냉하신 분들도 잘 나타나요. 손발이 차신 분들도 찬물에 닿으면 손가락이 하얗게 되신 분도 있거든요. 레이노드 증상이긴 한데 네. 심각한 질환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레이노드가 있다는 것은 몸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분들은 몸 관리를 좀 천천히 잘 관찰해서 몸을 따뜻하게 혈액순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이 피부가 그러면은 굳어지면 네.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외에는 뭐 방법이 없나요? 돌처럼 굳어졌잖아요. 네.
일단 파이기 전까지만 그래도 버텨준다면은 그 상태에서 조금은 되돌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경화증 이제 치료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혈관이 막혔고 네. 파랗게 변했고 딱딱해졌잖아요. 네. 그 부위에 피를 통하게 하면은 그렇죠. 그래도 수술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런 피부 경화증 사례들 레이노가 나타나다가 딱딱해졌던 분들이 부드러워진 사례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류마티스 이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피부 경화증도 이 염증이 생겼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 자가면역 질환, 네. 이 희귀 난치성 질환 중에서 이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피부 경화증 다 염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염증이 어디에 생기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네. 루푸스는 혈관이나 심장폐 같은 내부 장기에, 피부 경화증은 피부 그리고 내부 장기. 염증이 문제가 되는 거고 어디서든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피부 경화증 환자분들도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에 네.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굳어지기 전에는. 네네. 관절이 붓고 아프고 염증이 생기거나 무릎도 붓고 아플 수 있고 발가락도 아프고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똑같이 관절이 아플 수 있어요. 염증이기 때문에. 그럼 류마티스인 줄 알았다가 이게 피부 경화증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렇군요. 원장님, 이 피부 경화증 얘기할수록 좀 무서운 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괴사까지 가니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부 장기로 이 경화증이 진행이 되면 네. 더 심각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 내부 장기로 침범되는 피부 경화증은 이제 전신 경화증이죠. 네. 내부로 장기 침범되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숨 쉬는 것도 음식 먹는 건데 지금 일단 먼저 말씀드린 것은 식도나 위장관이에요. 그렇군요. 피부 경화증이 진행되면요 음식물 삼키는 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식도가 조직이 딱딱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좁아져요 통로가. 요만했던 식도가 있다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좁아져요. 그러면은 전에는 밥이나 떡이든 뭐 이렇게 먹었었는데 네. 먹기가 힘들어져요. 왜 통로가 삼키는 좁아져? 것도 안 되겠네요. 예, 삼키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네. 피부 경화증, 전신 경화증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 중에서 식도 위로 침범된 분들은요 네. 죽을 위주로 드시거나 또는 카스테라 같은 거 드시거나 유동식 이런 쪽으로 드신 분들이 많아요. 부드러운 부드럽고 쪽이요. 잘 넘어가는 음식. 거기서 더 진행되면 안 됩니다. 근데 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잘 나타나요. 왜냐하면 네. 위장도 굳어져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나타나고 역류성 위식도염 증상이 나타나서 신물이 자꾸 올라오신 분도 많고요. 그래서 자다가 신물 넘어와서 자꾸 깨요. 그리고 기침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식도 역류, 소화불량, 그리고 위식도가 좁아져서 음식물을 잘 못 삼키시는 경우 중등도 이상 진행된 분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네.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이게 넘어가다가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흡임성 폐렴이 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니 그러면 폐 쪽은 더 위험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폐 쪽은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이제 네, 역할을 그렇죠. 하죠.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네, 보면. 아까 말씀드린 흡인성 폐렴이 나타나는 경우 있고요. 네. 그건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서 생긴 폐 염증이고, 그다음에 간질성 폐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폐도 피부가 굳어진 것처럼 점점 굳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호흡이 곤란해지죠. 그렇죠. 호흡이 곤란해지다 보면 생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폐 동맥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폐에서 전신으로 돌아서 산소를 조직에 뿌려주고 온 피들이 폐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혈액으로 돌아온, 폐로 돌아온 혈액들이 이 폐순환인데 이 폐순환 압력이 올라가면 폐 동맥에 고혈압이 생겨요. 이 폐 동맥 고혈압이 생기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폐 동맥 고혈압에 의한 생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폐 쪽 증상은 호흡 그리고 폐 동맥 고혈압 등 생명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부위입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피부 경화증을 일찍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혹시 진단하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일단 중등도 이상이 진행된 분들은요. 네. 딱 얼굴 보면은 어느 정도 나와요. 왜냐면, 얼굴에도요? 왜냐면 얼굴 피부에 경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입이랑 턱 쪽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네. 이렇게 좀 오므라든 형태로
이렇게 굳어져 있고 말을 할 때도 입술이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 잘 안 안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움직이는 딱딱해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얼굴만 봐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피부 손가락만 봐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중등도 이하로 초기나 초중기인 분들은 이제 검사를 해야지 확진할 수가 있는데 2013년도에 이제 기준이 나온 게 있어요. 미국 류마티스,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공동 발표한 기준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면서 손이 붓고 그리고 이 피부 경화증에 특이한 자가 항체가 있거든요. 항체 양성으로 나오는 게 네. 있으면은 이걸 토탈 점수를 매겨서 어느 점수 이상이면은 피부 경화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피부 경화증의 진행 속도는 좀 빠른 편인가요? 아니면 느린가요? 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랑 조금 다르게 네. 조금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서히 굳어지는 경우가 많고 네. 다만 좀 빨리 진행되는 분들도 간혹 볼 수는 있습니다. 아,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이게 증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2년, 3년 지난 다음에 돌이켜 지금 딱 보니까 이미 많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그러니까 피부 경화증은요, 사실은 초기에 모든 병이 그렇지만은 네. 초기에 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네, 나도 맞아요. 모르게 엄청 진행돼 있는 경우가 발생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원장님, 그리고 이제 이 피부 경화증의 예후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분들에게 주로 발생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이런 질환들, 자가면역 질환들은 여자분들이 보통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자분들이 여성 호르몬에 관계된 거 그리고 그렇군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 질환이 발생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피부 경화증 역시 여성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네. 제가 치료하고 있는 피부 경화증 환자분들도 다 여성분들이에요. 예, 그렇군요.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남자한테 만약에 발생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전형적인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이 발생되면 조금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혈관이 약해지고 몸 상태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좀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음식 먹을 때 안 삼켜지거나 네. 위산이 자꾸 역류해서 기침하거나 잠을 밤에 못 자거나 유동식만 먹어야 되거나 이렇게 내부 장기로 침범된 분들, 숨이 계속 찬 분들, 폐동맥 고혈압이 온 분들, 폐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예후가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좋아지게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원장님, 이 피부 경화증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좀 자세히 드리긴 할 건데 일단 현대의학적으로는요 혈관 확장제를 쓰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처럼 면역 억제제, 네. 그리고 부신필 스테로이드 쓰는 경우 있고, 그리고 인터페론, 그리고 또 면역 억제제, 아까 말씀드린 뭐 메토트렉세이트 쓰는 경우 네네. 많고요.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를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기존의 의학적인 치료와 약물로는 진행을 막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임상에서 확인이 되고요. 네. 그래서 오랜 시간 이런 약물 치료하다가 혈관이 막히고 괴사가 되면 수술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이제 한 방으로 그때 오시게 되는데 한의학적 치료는 일단 혈관 막힌 것을 뚫어냅니다. 네. 그래서 레이노와 손 괴사원 부분이 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이 피부 경화증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피부 경화증의 실제 호전 사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